바르샤바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고위 장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졌고 국방부 장관의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다. 지금 당장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일부는 환호했지만 미국과 독일 측 인사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연은 폴란드 육군 전차부대 소속 마렉 코발스키 대위의 실화입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산 무기, 그리고 이로 인해 바뀐 유럽의 군사 판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전차부대 소속 마렉 코발스키 대위입니다. 2024년 유럽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폴란드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전차로 싸우라고 지금 농담하는 건가? 우리 부대에 배치된 전차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수십 년 된 구식 장비들이었고 부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국경 인근에 최신형 전차를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국방부 회의에서 야쿠프 노바크 중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계약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아직도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 소피아와 아들 루카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뉴스에서는 연일 러시아의 군사훈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마렉, 정말 전쟁이 나면 당신은 안전할 수 있을까?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 루카스는 장난감 전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루카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싸우러 가야 해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문 군인으로서 저는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가족을 두고 전장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불안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곧 새로운 무기를 받을 거야. 더 강한 장비로 훈련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 소피아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군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약속한 시간에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부대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정말 우리 전선을 지킬 수 있을까? 의심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국방부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여전히 나토 동맹국 무기를 고집하고 있었죠. 우리는 폴란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할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TV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결정한 이유로 그는 납품 속도와 성능을 강조했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희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부대에서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어떤 동료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의심했고 또 다른 동료는 운용법이 너무 다를까봐 걱정했죠. 한국산 장비가 우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될까? 정비는 어떻게 하지? 베테랑 정비사 카밀의 걱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무기만 다뤄온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관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지금 당장 강덕 항구로 오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네. 항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항구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첫 물량이 도착했네. 계약한 지 불과 3개월 만이야.
지휘관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통 무기 계약 후 첫 인도까지는 최소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첫 전차를 보내왔습니다. 대위님, 이쪽으로 오세요. 새 전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저를 부르더군요. K2 흑표 전차 앞에 서자 그 위용에 압도되었습니다. 선명한 검은색 외관에 최신형 포탑,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주포까지. 이건 그저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의 새로운 방패였어요. 이 전차들은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한국 기술자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시스템은 이미 점검 완료되었고 실전 투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전선에 배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무기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를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찾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 부대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죠. 토마스 비엘린스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산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산 무기 따위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야쿠프 노바크 중령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은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주문한 지 3년이 지나도 절반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토마스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당신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군요.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의심했고 또 다른 이는 기존 공급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장관님,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예상보다 3년 빨리 도착했습니다. 비서관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토마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벌써 그게 가능한가?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첫 물량이 이렇게 빨리 도착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은 수년이 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곧바로 강덕 항구에서 이어졌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거대한 선박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내려지고 있었어요. 검은색 외관의 K2 전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죠. 믿을 수 없군요. 이건 마치 무기계의 쿠팡 로켓 배송 같은데요. 한 장교가 말했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가 질문했어요. 이 전차들은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한국 기술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시스템이 점검 완료됐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후 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해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K2 전차의 올라타 내부를 살펴봤어요. 최신식 디지털 장비, 자동 장전 시스템, 강력한 엔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그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성능이 좋아 보이긴 하네.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전력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피아와 루카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TV를 켜자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 폴란드 내부에서도 논란. 뉴스에서는 토마스 비엘린스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협력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시아 국가로의 전환은 우리의 안보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그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할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직접 봤어. 정말 놀라웠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장비로 싸울 수 있게 됐어. 루카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새로운 전차 진짜 멋있어요? 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정말 멋있어. 이제 아빠가 더 안전하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소피아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뉴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이 화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녀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중요 회원국이었고 미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이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했죠. 걱정하지 마. 미국도 결국 이해할 거야. 우리가 더 강한 군대를 갖는 것은 나토에도 도움이 되니까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폴란드의 국방 정책 전환을 의미했죠. 국내에서의 논란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의 눈에서 결의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가 우리 손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이제 곧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결의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폴란드 내부의 논란과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한국산 무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신속한 도입, 뛰어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배치 가능성.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덕 항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장교들과 함께 항구에 도착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K2 전차들이 하나둘씩 선박에서 내려지고 있었죠.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 많은 전차가 이렇게 빨리 도착하다니. 옆에 있던 페트로 소령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첫 전차 납품은 3년 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약 체결 몇 개월 만에 벌써 도착한 것이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장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검은 외관에 폴란드 국기가 그려진 전차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새 전차입니다. 출력 1500마력의 자동장전 시스템, 열 영상 장비까지 갖췄죠. 한국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전차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첨단 조준 시스템, 편안한 승무원 좌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전에 타던 낡은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엔진을 한번 시동해 볼까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엔진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주변 장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기계의 쿠팡 로켓 배송 아닌가요?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납품 속도는 유럽이나 미국 기업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훨씬 앞당겨 실현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K2 전차 운용 교육을 받기 위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K2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장전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분당 발사 속도가 크게 증가했죠. 한국 교관 김소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은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어요. 기존 전차들이 수동으로 장전하는 동안 K2는 자동으로 신속하게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2는 첨단 전자장비와 표적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 중에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죠. 김소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전차는 우리가 필요로 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강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중간에 야쿠프 노바크 중령이 훈련장을 방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떤가? 코발스키 대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은가? 네, 중령님.
이건 정말 놀라운 전차입니다. 우리 부대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어요. 야쿠프 중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폴란드가 선구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K2 전차의 성능을 실제로 테스트해봤어요. 엔진 출력, 기동성, 포의 정확도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험지에서의 기동력은 레오파드 전차보다 뛰어났어요. 이 전차라면 러시아 국경 지역의 진흙지대에서도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겠는데 테스트 결과는 국방부에 즉시 보고됐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기존에 우려하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됐죠. 한국 무기의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피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그녀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아? 그럼 당신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 전차들은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더 좋은 방어력, 더 강한 화력,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어. 루카스가 장난감 전차를 들고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아빠, 내 장난감도 새 전차로 바꿔주세요. 다음 날 추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납품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무기 계약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상당한 수량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 소식을 전국에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러시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력 증강은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유럽은 뭐 하고 있나? 등의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죠. 뉴스 앵커의 보도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납품 속도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위기에 처한 폴란드에 대한 지원이자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기술진들은 계속해서 우리 군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모든 기능을 상세히 설명했고 정비 방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제대로 운용하고 정비할 수 없다면 소용없으니까요. 코발스키 대위, 폴란드 군은 매우 빠르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완전한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김소령의 칭찬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밤낮으로 새 장비 운용법을 익히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된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기쁨이 컸죠. 교육과정 중에 토마스 비엘린스키도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K2 전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후 그의 의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군. 한국 무기의 품질은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 토마스가 마지못해 인정하는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성능으로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차 훈련장에서 실제 사격 훈련이 진행됐어요. K2 전차의 주포에서 불꽃이 튀며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모든 장교들이 탄성을 질렀죠. 놀라운 정확도군. 이동 중에도 이 정도 명중률이라니. 야쿠프 중령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현대화된 전투력이었죠. 그날 밤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믿기지 않는 납품 속도 덕분에 우리 군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대화된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방패와 창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공적인 도입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방부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산 무기 도입 실무 담당자로서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과 독일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야쿠프 노바크 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외교 문서로 보이는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독일 방산업체에서는 우리의 결정을 유럽의 배신이라고 표현했고 미국은 동맹관계 재고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비엘린스키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경고했잖아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야쿠프 중령이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국방부 관계자인 리처드 윌슨이 바르샤바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우리 국방부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고 저도 그 회담에 배석하게 되었어요.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윌슨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다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무기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가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내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우리 국방부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한 전력 확보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무기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우리 군인들의 생명으로 메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줬습니다. 회담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됐어요. 미국 측은 계속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재고하라고 압박했고 우리 측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리처드 윌슨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코발스키 대위 현장에서 직접 한국 무기를 테스트해봤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납품 속도와 성능 면에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흥미롭군요. 사실 우리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말에서 저는 미국이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독일 방산업체 대표 마르틴 슈타이너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유럽 무기를 놔두고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유럽의 방위를 책임져 왔습니다. 마르틴의 발언은 폴란드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어요. 친유럽 성향의 일부 정치인들은 독일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고 이를 비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외부 압력 속에서도 우리 국방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 현대화는 멈출 수 없는 과제였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차 부대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K2 전차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더 만족스러웠어요. 부대원들도 새로운 장비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우리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독일 군 장교단이었어요.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우호 방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독일 측 방문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야쿠프 중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운용법을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장교들 앞에서 자신감을 보이려 했어요. 우리는 K2 전차의 엔진 시동부터 포탑 운용,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장교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전투 관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군요.
독일 장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끼리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분명 예상보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옳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독일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몇몇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갑자기 지연되거나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대고 있었지만 모두가 무기 도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우리가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지. 야쿠프 중령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정을 바꿀 이유는 없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고 그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으니까요. 미국의 압력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에서 폴란드 부대가 갑자기 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일부 군사정보 공유도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너희가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내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리처드 윌슨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압박이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어요. 곧이어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렉, 이제 우리만이 아니야.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야쿠프 중령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어요. 미국과 독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기의 가치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소피아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 이제 미국과 독일도 우리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소피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에는 그녀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당신이 더 안전해질 수 있겠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복할 수 없는 이유였죠. 며칠 후 우리 부대는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K2 전차의 위력을 실제 지형에서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훈련 중 러시아 정찰기가 국경 근처를 비행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새 무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놈들도 긴장하기 시작했군. 페트로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의 전력이 강화될수록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도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기를 현대화하는 이유였죠. 훈련이 끝나고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견제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국방부로 복귀한 저는 야쿠프 중령과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실전 배치 계획이었어요. 코발스키 대위, 다음 주부터 우리는 K2 전차를 실전 배치할 것이네. 자네가 첫 번째 전차 대대를 지휘하게 될 거야. 야쿠프 중령의 말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임무였어요.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맞서는 임무였죠. 네, 중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견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했어요. 한국 무기의 도입은 폴란드 군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루카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이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였죠. 아빠, 전쟁은 안 나겠죠? 루카스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새로운 전차로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아이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미국과 독일의 견제는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안보와 독립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러시아 국경 인근 폴란드 군 기지에 실전 배치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폴란드 군사력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잘 다녀와요. 조심하고요. 걱정 마. 이제 우리에겐 최고의 장비가 있으니까. 제 말에 소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루카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K2 전차를 실전 배치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부대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부대원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들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군 최초로 K2 전차를 실전 배치하는 부대였으니까요. 야쿠프 중령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폴란드 군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최신형 K2 전차를 실전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높이게 됐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순간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K2 전차들이 정렬된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검은 외관에 폴란드 국기가 그려진 전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큰 위압감을 주었죠. 전차 탑승, 명령이 내려지고 저는 제 전차로 향했습니다. 승무원들과 함께 전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잠시 감회에 젖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갈등이 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압박, 국내 정치적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위협,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제 여기 서 있었어요. 엔진 시동, 제 명령에 K2 전차의 강력한 엔진이 울려 퍼졌습니다. 1500마력의 힘이 전차 전체를 통해 전해졌어요. 전차 내부의 디지털 화면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전차 대대, 전진, 야쿠프 중령의 명령에 따라 우리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지를 울리는 전차의 굉음이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의 독립성과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루블린 인근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실제 작전 환경과 비슷한 지형에서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K2 전차의 성능을 실전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시죠. 야쿠프 중령의 지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형에서 K2 전차의 기동성을 테스트했어요. 진흙지대, 경사지, 숲 지역까지 모든 환경에서 K2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험지에서도 이렇게 기동력이 뛰어나다니. 실전 배치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사격 훈련이었어요. 우리는 먼 거리에 설치된 표적을 향해 K2 전차의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순간 모든 장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믿을 수 없군. 이 정확도라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한 장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정말 뛰어났어요. 이동 중에도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었고 표적 추적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야쿠프 중령이 모든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K2 전차의 실전 배치는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문득 몇 달 전 토마스 비엘린스키의 반대와 미국의 압박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우려와 달리 한국산 무기는 우리에게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전 배치 소식은 빠르게 전국에 퍼졌어요. 뉴스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모습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의 신속한 도입과 뛰어난 성능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스 앵커의 보도를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실제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K2 전차들이 국경 지역을 순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강력한 엔진 소리가 들리자 근처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오랜 시간 불안에 떨었던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K2 전차의 모습은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순찰 중 우리는 러시아 국경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K2 전차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새로운 장비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들도 이제 알게 됐군. 우리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전차 내에서 통신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기를 현대화하는 이유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강한 방어력은 적의 침략 의지를 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국경 지역 기지로 복귀한 후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뉴스에서 봤어. 정말 인상적이더라.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도 이제 우리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강해졌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K2 전차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고 무엇보다 부대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도 전화기를 받아들었어요. 아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빠가 타는 전차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나토 연합훈련에 K2 전차를 참여시킬 예정이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전력을 직접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코발스키 대위, 이번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K2 전차가 나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야쿠프 중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증명하는 시험대였어요. 한국산 무기가 나토 체계 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K2 전차의 통신 시스템을 나토 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연합작전 절차도 완벽하게 숙지했어요. 저는 부대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드디어 나토 연합훈련 당일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토 회원국의 전차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K2 전차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저게 폴란드의 새 전차인가? 정말 인상적이군. 영국 장교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서 K2 전차를 구경하는 다른 나라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K2 전차는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높은 기동성은 다른 나라 전차들을 압도했습니다. 놀랍군. 폴란드군이 이렇게 빨리 K2 전차를 완벽하게 운용하다니. 미국 장교의 감탄이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부대원들은 밤낮으로 훈련해왔고 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나토 사령관은 우리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군의 K2 전차 운용 능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을
이렇게 빨리 실전 배치한 것은 나토 역사상 드문 일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독일 장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던 그들도 이제는 인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싸울 수 있다. 페트로 소령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노후화된 장비로 훈련해온 우리에게 K2 전차는 그저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강력한 엔진 소리가 들리자 모든 부대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폴란드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나토 훈련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국방부에서 열리는 특별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인물들이 앉아 있었어요. 토마스 비엘린스키,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 마르틴 슈타이너, 그리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 리처드 윌슨까지. 그들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K2 전차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토마스 비엘린스키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진지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배치와 높은 실전 적응력입니다. 우리는 계약 체결 후 몇 개월 만에 전차를 받았고 한 달 만에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며 마르틴 슈타이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폴란드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 훈련에서 K2 전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어요. 특히 신속한 납품과 높은 완성도는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유럽의 배신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독일 방산업체 대표가 이제는 한국 무기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처드 윌슨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군요. 그들의 기술력과 납품 속도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토마스 비엘린스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야쿠프 중령과 함께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군. 처음부터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말이야.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피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그렇게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다고? 소피아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사실이 중요한 거야. 한국 무기가 정말 뛰어나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한국과의 추가 계약도 논의되고 있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외에도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 전투기 등 다양한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비엘린스키도 이제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그 성능과 납품 속도 측면에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국방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 방산업체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납품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마르틴 슈타이너의 말처럼 이 속도와 가격으로는 우리가 한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윌슨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한국을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폴란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가적인 무기 판매와 유지 보수 계약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는
기술 이전은 절대 금지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경제적 협력의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루카스와 함께 장난감 전차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강해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강해졌어.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도 생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얻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넓은 세계와 협력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 결정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야쿠프 중령의 브리핑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쿠프 중령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길을 이제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경 근처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경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K2 전차 운용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부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폴란드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자신 있게 한국 무기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납품, 뛰어난 성능, 완벽한 정비 지원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미국과 독일 방산업체들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유럽 방산업체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이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군요. 한 저널리스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의 결정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전시회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저는 야쿠프 중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한국 무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예상했나요? 야쿠프 중령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저 우리 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했을 뿐이네. 하지만 그 선택이 세계를 바꾸고 있군. 인터넷과 SNS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한국 무기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미국 무기는 승인 없이는 사용도 못한다. 한국을 선택한 건 잘한 결정이다라며 지지를 보냈어요. 물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뒤통수 치지는 말자. 이제 가격을 올려야 할 때다. 너무 싸게 팔고 있어. 기술 이전은 절대 금지다. 폴란드 믿지 마라. 같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두 나라의 국민 정서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과 미국도 한국과의 경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납품 속도를 높이고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는 무기 구매국인 우리에게도 이득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소피아와 루카스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방패를 손에 넣었고 더 많은 동맹국을 얻었어요. 아빠, 이제 전쟁은 안 나겠죠? 루카스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충분히 강해졌어.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국방부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추가로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한국과의 첫 계약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이 이제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폴란드와의 성공적인 계약이 그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진정한 방패와 창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방패와 창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심과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 모두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고 폴란드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을 얻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고요.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협력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폴란드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한국,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약속을 지켜준 한국,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무기를 제공해준 한국, 우리의 독립적인 국방력 확보를 도와준 한국. 이제 폴란드는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폴란드 국민들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폴란드의 놀라운 선택과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폴란드는 미국과 독일 대신 한국의 손을 잡았고 이는 세계 군사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렉 코발스키 대위의 이야기처럼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보여준 한국. 단순히 무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도움을 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물론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까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해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